아주경제 영상 취재 수첩입니다. 저는 정치사회부에서 경제법률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지연 기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최근 정치산업계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뜻은 간단합니다. 민사인 손해배상의 징벌적 성격, 즉 형사적 요소를 섞겠다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하도록 해서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걸 막고 다른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혼합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이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해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불법이었는지 또 그 불법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줘야 합니다. 보통 피해자는 정보도 부족하고 돈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가해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분위기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만 봐도 1000명이 넘게 죽었는데 결국 기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미국 존슨앤드존슨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 성분이 난소암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피해자들에게 63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630억 원 중에 무려 570억 원 정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화장품이나 섬유유연제, 침대 같은 소비재부터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프랜차이즈 갑질에 관한 대리점 공정화 법률 등 전 업종을 막론하고 발생합니다. 최근에 BMW 폭발 사고로 많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도입이 될 듯 말 듯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승리대 유해성 사태나 라돈 침대 등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그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법적으로는 일단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고 기업들의 반대 목소리도 매우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민사상 처벌받을 일을 형사상으로도 처벌받는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걱정합니다. 국내법은 형법과 민법이 엄격하게 분리됐는데 왜 형사에서 처벌받은 것을 민사 영역에서 한 번 더 심판받아야 되느냐는 논리가 이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기업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배상액이 커지면 달려드는 변호사들이나 소비자들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배상액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합니다. 소송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투자할 돈을 보험 가입에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후진 물건을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졌던 2010년만 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최대 12배까지 하자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 수준으로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금처럼 관심을 얻는 것도 우리 사회가 그만큼 소비자의 권리에 무게중심을 두는 사회가 됐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고민거리이기도 한데 산업계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